네, 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TV의 반디쌤입니다. 오늘은 3강 세 가지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찾아라. 이게 뭐냐면요, 배경에는요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캐릭터의 경우 하나의 대상을 그린다면 배경은 2개 이상의 것이 조화롭게 뭉쳐져야만 배경이 완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배경이 됩니다. 반디즈 분들이 평소 그리고 싶었던 그림의 주제가 있으신가요? 반디쌤은 이런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 마인드맵을 적을 필요가 없을 만큼 내 머릿속에 연상 훈련이 잘 되는데요. 초보자 분들이나 비기너 분들은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 봄으로써 그림의 소재들을 모아보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떠올랐을 때 쓰레기통, 가로등을 주변에 둘 수 있겠죠? 책상을 떠올랐을 때는 의자나 컵, 침대는 스탠드와 협탁, 이렇게 큰 주제 하나를 위에 적고요. 그걸 떠올렸을 때 연관성 있는 소재들을 마인드맵으로 2줄기로 뿌리내려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라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 바로 관찰력입니다. 관찰력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키우는 걸까요? 빤히 보면 관찰력이 느나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빤히 어떤 대상을 오래 보면 관찰력이 늡니다. 참 신기하죠? 반디쌤은 주변의 소품들이나 가구들 많이 보고 그것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가벼우면 잡고 돌려가면서 모든 사물들을 입체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로 들어 지나가다가 예쁜 팔찌가 있다. 그러면 그 팔찌를 들어 올려서 360도 돌려봅니다. 그리고 만져보고 디자인이 어떤지, 재질, 텍스처는 어떤지, 사이즈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사실 팔찌뿐만이 아니라 컵이나 쿠션, 스탠드, 커튼, 피규어, 인형, 책 등등 많은 것들을 직접 손으로 쪼물딱거리면서 그 소품들을 느끼는 편입니다. 이렇듯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요, 관찰력이 저절로 늡니다. 이것도 따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방과 침실 바로 근처에 있는 장소로 가보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가까운 곳,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해보아요. 세 가지를 찾아서 숫자를 적어보는 겁니다.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추가해서 찾아봐도 좋아요. 그것도 숫자로 적어가면서 보면 배경 속에 어떤 소품이 필요한지, 몇 개나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든 게 책상과 욕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큰 상의를 정했다면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세요. 사실 초보자, 비기너 분들은 손에 잡히는 것,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창작을 바로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세 가지라는 강의를 듣게 되면요, 반디즈 분들 그림길에 포문이 열릴 거예요. 최대한 마인드맵을 만들 때는요, 실제로 내가 가볼 수 있는 곳을 추천드려요. 책상 근처를 직접 돌아보며 뭐가 놓여져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메모합니다. 핸드폰으로도 주변을 찍어본 다음에 숫자를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상, 컴퓨터, 의자가 있네요. 두 번째도 보시면 욕실이죠. 직접 돌아다니면서 두 눈으로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들어가서 무엇이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비누, 거울, 세면대가 있네요. 캐릭터 주변에 뭘 넣어야 할지 막막한 초보자분들이 계신가요? 캐릭터는 그릴 수 있는데 주변을 꾸밀 줄 몰라 밑색만 까시는 분들, 배치도 같이 배워볼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캐릭터 주변에 뭐가 있으면 좋을지 숫자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그리지 않아도 구성을 알차게 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고르세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후에 반디즈님들 뭘 깨닫게 되냐면요, 생각보다 소품이 많이 필요 없구나입니다. 많은 오브젝트를 그려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세 가지만 우선 생각하고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오브젝트는 세트감이 느껴지는 게 중요합니다. 수영하러 가는 반디를 떠올려 보세요. 준비물이 튜브,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이렇게 세트로 입혀졌죠? 이렇게 이 세 가지는 관련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그려보기 전에 이론도 빠질 수 없겠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 세 가지입니다. 구, 사각기둥, 원뿔이라고도 합니다. 이 친구들도 세 가지네요. 이 세 가지는 미술학원이나 입시 때 엄청나게 그리게 되는 기초 도형들입니다.
반디쌤이 기본기를 위해 이것들을 꺼내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오늘은 한 번도 미술학원을 다녀본 적 없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소, 중, 대 사이즈를 기억해 주시고요. 도형들을 비슷한 사이즈로 두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각각 다르게 해서 세워보는 겁니다.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에 작은 사이즈를 올려보기도 하고요. 반디쌤이 그린 대로 한 번씩 따라 그려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걸 응용해서 주변에서도 소중대 체크해 볼까요? 가까운 거실이나 침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알면 큰 도움이 될 기초이론 들어갑니다. 삼각구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은 삼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구도라고 합니다. 그림의 위치, 짜임새, 의도, 계획을 말해요. 규칙이라고도 하죠. 질서를 만들고 담조롭지 않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에 삼각형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꼭지점마다 빨간색의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반반 1:1 비율로 양옆의 비율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주 정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 삼각형을 거꾸로 돌리면 바닥에 닿는 면적이 좁아지는데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보이지만 운동, 그러니까 역동적이게 보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액션을 취할 준비가 된 형태가 됩니다. 역동감이 올라가요. 연출과 의도에 따라 일부러 이 형태와 구도를 골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디쌤이 오늘 알려줄 내용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1:1 삼각구도, 안정적인 구도도 좋지만 다른 삼각형 구도를 생각해보는 게 이 강의의 취지입니다. 9:1 비율로도 그려보고 6:4 비율로도 그려보고 높이가 삐죽 쏟은 삼각형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90도 직각인 삼각형도 그려보는 거죠. 앞에 배웠던 대로 안정적인 구도의 삼각형에서 살짝만 변조를 줘서 점과 선으로 삼각형 구도를 만들어 보세요. 따라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세 가지 도형, 구, 사각기둥, 원뿔 기억하시죠? 사이즈도 역시나 소자, 중자, 대자로 해서 배치해 봤습니다. 세 개의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으로 구도와 배치 연습을 같이 동시에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말이죠. 앞에서 봤던 다른 비율로 만들어진 삼각구도입니다. 검은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잘 보이시죠? 점 3개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오, 이 삼각구도를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짜잔! 여기에 바로 사물 오브젝트만 교체하시면 되는데요. 구도를 생각하고 소자, 중자, 대자 사이즈 생각해보고 물건만 바꿨을 뿐인데 그림이 되니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네, 장난감들도 그려보고 야자수와 집도 그려보고 나무 꽃이 있는 풍경도 그려볼 수 있어요. 기초 이론을 배워도 이걸 어디에 응용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비기너 분들에게 이 설명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 입시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 도형 왜 배우나 싶으시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여러분들의 그 응용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깔고 응용을 해야지 단시간에 실력이 늘어요. 내가 배우는 공부가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의 출제 의도처럼요. 이 기본기를 알면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좋은지 알아야 해요. 사실 책에서 배우는 모든 미술 기초 이론은 응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기초 이론에 대한 공부는 시간 낭비가 아닌 예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알고 그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거든요. 기본기와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오, 반디쌤, 저도 도형을 이용한 구도까지는 그려봤는데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해요.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응용을 해볼 거예요. 반디즈 분들이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해봤거든요. 그럼 같이 보실까요? 우선 반디쌤은 해수욕장에 그리고 싶더라고요. 여기에 오브젝트들을 골라봤어요. 바구니, 튜브, 파라솔, 돗자리. 피크닉을 그려보고 싶기도 하네요. 피크닉 가방, 돗자리, 파라솔, 과일, 미니 협탁. 이렇게 연상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이 훈련에서는 많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많이 넣는 것은 이게 익숙해진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적응이 됐다 느꼈을 때 물건 그리는 게 더 이상 버겁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더 늘리시면 됩니다.
배경을 그릴 때 왜 부담스러울까요? 첫 번째, 배경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려야 할 게 캐릭터를 할 때보다 더 많은 거죠. 캐릭터는 하나지만 배경은 조화롭게 많은 것들을 그려내야 한다는 오류가 있어요. 이 오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배경을 그리려니 부끄럽기도 하고 잘 그리고 싶은데 잘 못 그리니까 내 배경이 그렇게 미워 보입니다. 못 그린 그림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배경 잘 그리는 사람이 보기에 너무 내 그림이 실수투성이로 느껴질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기본기가 없다고 느껴져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시작,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선 배경은 많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3가지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쁜 무늬나 텍스처 없이 단색으로만 칠해도 좋습니다. 배경 그리기 부끄러우시다고요? 오늘 기본기를 배웠으니 그걸 토대로 그려보세요. 이론을 알고 그리는 거와 무턱대고 그리는 거랑은 조금 느끼는 바가 조금 다를 겁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과 같아요. 처음엔 쓰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자전거의 중심을 잡는 법을 깨우치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타듯이 이것도 비슷합니다. 오, 반디쌤, 3가지 그리는 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졌어요. 전 중급자인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죠? 그런 중급자 반디즈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10개 이상으로 구성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바구니, 튜브, 파라솔, 돗자리만 있었는데 선글라스, 코코넛, 모자, 동그란 볼, 서핑보드 2개, 튜브 2개 또 추가해봤어요. 또 파라솔과 수건에는 무늬도 넣어봤습니다. 피크닉 가방, 돗자리, 파라솔, 과일, 미니 협탁만 있었던 그림에도 더 추가해봤어요. 자전거, 풍선, 와인통, 디저트가 올라가 있는 도마, 책, 컵 2개. 10개가 넘죠. 이렇게 개수를 늘려가면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난 더 그려보고 싶다,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반디즈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오브젝트에다가 무늬, 텍스처, 패턴 문양들을 넣어보는 거예요. 서핑보드, 튜브, 파라솔, 돗자리, 수건에다가 넣어봤습니다. 훨씬 그림이 실제 하는 것처럼 밀도나 이제 활력이 생겼죠. 마찬가지로 원래는 단색으로만 칠해져 있었던 오브젝트를 투톤으로 그려봤어요. 자전거도 이제 분홍색, 파란색 2가지 색을 섞어서 그려보기도 했고요. 협탁 위에 올라가 있는 컵도 손잡이 부분만 다른 색을 섞어서 투톤으로 그렸어요. 돗자리도 패턴을 넣었고요. 바구니의 천도 패턴을 비슷하게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박 컨셉으로 세트감이 느껴지게 그려보기도 했어요. 배치는 똑같고 원색에다가 단지 패턴들을 넣었을 뿐인데 그림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브젝트의 큰 형태만 잘 잡아 놓으시면 그 다음은 껌이라는 소리입니다. 구도 짜고 형태만 잡아도 사실 85%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15%는 채색의 영역이고 음식으로 치자면 조미료, MSG 같은 것들이에요. 봄이 생각나는 노랑, 초록, 네잎클로버 컨셉으로도 그려봤어요. 이렇듯 큰 틀 안에서 조금만 변조만 줘도 반디즈분들 입맛대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늘 수업 요약해보자면 삼각구도 대, 중, 소 사이즈 다르게 배치해보고요. 3가지 마인드맵 짜고 3가지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그려보기였어요. 그럼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숙제 해봐야겠죠? 초급자분들은 이제 소품 3가지로만 구성해보시는 거예요. 복잡한 디자인 안 돼요. 금지입니다. 삐. 채색은 하나로. 투톤 안 돼요. 금지. 삐. 초급자분들은 이것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익숙해졌다 싶으신 분들, 그럼 이제 그분들은 중급자분들 숙제를 해보시면 됩니다. 3가지 소품에서 10가지 소품으로 물량을 늘려보세요. 여전히 채색은 한 톤으로 어울리는 다양한 소품들을 더 많이 배치해보세요. 난 이것도 적응했다, 다음 단계를 주세요 하시는 반디즈분들, 이제 중중급자, 상급자분들 10개 이상으로 구성된 그림에다가 다소 복잡한 텍스처를 추가해보는 겁니다. 적응 완료한 중급자분들은 텍스처를 추가해보세요. 같은 배치지만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나요, 반디즈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를 하시면은 진짜 많이 늘 거예요. 이건 정말 꿀팁만 딱 이렇게 모아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4강에서도 도움이 되는 이론 수업들을 준비해 올 테니까요. 다음에 만나요.